반갑습니다. 최근 하락장이 왔습니다. 보수적 포지션과 현금 비중에 대한 언급을 드렸습니다. 저를 잘 모르시는 분은 다 내리고 말하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도 계실 테지만 유튜브 제작 초기부터 지수 중심 매매와 상승장에 하락장에 대비를 하라는 말, 그리고 최근 영상에서도 이번 하락 초기인 코스닥 5일선 이탈 시 보수적 매매 포지션으로 취하라고 주구장창 언급해오고 있습니다. 하락장 많이 힘드시죠? 무기력하게 손실 나는 종목과 계좌 손실을 보았을 겁니다. 현재 코스닥 5일째 하락 중입니다. 저 또한 경험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기에 낙담되는 마인드, 후회, 가슴앓이, 우울감 충분히 공감합니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마인드를 다시 잡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감정을 뒤로하고 멘탈을 잡아야 됩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이제 다시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을 해야 되며 다시 지수 하락기에 손실을 키우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하락기에 손실분에 대한 생각으로 다시 본전 심리라든지 차트가 눈에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든지 판단이 서지 않는 이러한 하수의 마인드가 아닌 빨리 고수의 마인드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계좌 운용, 이 부분에 대한 지휘관의 자세, 지금 당장 해야 될 것, 그리고 기회가 오면 기회를 잡을 것입니다. 단기 매매는 민첩한 판단이 필요하고 이 지수에 따라서 요동치는 이 심리가 너무 힘드시면 중기 장기 매매도 대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단기 매매만 고집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영상에서 찾아보시면 좋겠고, 오늘은 단기 매매자, 즉 하루 이틀부터 몇 줄 정도 보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꼭 필요한 개념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깨달음이 없거나 지키지 않는다면 단기 매매자로 성공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반대로 오늘 하는 말을 잘 이해를 하시고 지키시면 단기 매매자로 꼭 성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우리는 주식 투자를 유능한 지휘관의 자세로 대응해야 됩니다. 전쟁과 전투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휘관입니다. 전쟁에는 수많은 지휘관이 각자 위치에서 전투 지휘를 하게 됩니다. 적의 상황과 아군의 상황에 대한 판단, 지형 지물의 판단, 큰 그림을 보는 시선, 화력의 차이 등 지휘관은 많은 상황을 직시하고 판단하여 공격과 그 공격의 방법과 방어와 그 방어의 방법을 결정을 해야 되고 필요에 의한 후퇴까지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지휘관의 능력에 따라 전투에 승리할 수도 있고 부대원이 전멸할 수도 있습니다. 더 무능한 지휘관은 미리 후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대원이 전멸하고 난 뒤 핑계를 외부에서 찾는 것입니다. 부대원이 열심히 안 싸워서, 날씨가 안 좋아서, 적에게 숨겨진 무기가 있어서, 부대원이 다 죽고 나면 그 이유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부대원은 다 죽어 있습니다. 지수가 왜 하락하나, 내 종목이 왜 하락하냐, 그것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유를 따져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내린 상태입니다. 유능한 지휘관은 전투 승률도 높을 것이며 아군의 생존력도 높을 것이며 상황이 좋지 않다 판단이 되면 작전상 후퇴로 아군 손실을 최소한으로 만들 것이고, 손실이 최소화되었으니 기회가 포착되면 과감한 결단으로 후퇴할 때 손실 이상의 큰 승리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무능한 지휘관은 전투 승률은 낮고 아군의 생존율도 낮으며 후퇴할 때 머뭇거려 아군을 전멸시키고 공격 기회가 왔을 때는 준비가 되지 않고 아군이 남아있지 않아 공격 기회도 놓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잘 들어보십시오. 계좌 운용에 빗대어 한 말입니다. 나를 똑바로 마주쳐서 나를 제대로 봐야 됩니다. 무능한 지휘관이 아닌 유능한 지휘관이 되셔야 합니다. 앞선 전투에 비유한 내용은 바로 마인드 관리와 계좌 관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계속 종목 합니다. 종목 뭐가 있나? 어떤 종목이 좋나? 지수가 하락할 때 또 어떤 종목이 올라가냐? 저는 종목보다 마인드와 계좌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감히 확신합니다. 지수는 평균을 나타내며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주식 매매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평균이라는 것은 지수가 상승을 할 때 10종목 중 10종목이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평균 이상, 즉 6, 7종목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두세 종목은 안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수가 하락하면 10종목 중 10종목이 다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6, 7종목이 내려갑니다. 두세 종목은 올라가기도 하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가져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높은 확률의 베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수 상승에 모두가 상승하지는 않지만 상승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지수 상승에 베팅을 하는 것이고, 즉 이때 매수를 하는 것이고, 지수 하락에 모두가 하락을 하진 않지만
하지만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하락에 베팅을 해야 됩니다. 즉 매매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수 하락기에도 상승하는 종목은 꼭 있기 때문에 원칙을 깨게 만드는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지수가 하락할 때도 돈을 벌고 싶은 그 욕심 때문입니다. 지수는 추세를 가집니다. 단기적 추세와 장기적 추세로 나눌 수 있는데 중기 이상의 매매자는 중기 추세를 추종을 하면 될 것이고 단기 매매자는 단기 추세를 추종해야 됩니다. 코스닥 지수입니다. 이번 상승장에서 텔레그램이나 유튜브에서 이 5일선이 무너지면 즉 저기 동그라미 부분입니다. 5일선을 이탈하는 모습이 보이면 보수적 포지션 즉 현금 비중을 늘리자고 제안을 몇 번이나 아주 많이 제안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그 제안을 드린 것은 5일선 이탈이라고 무조건 비중을 줄인다가 아닌 이격도나 지지 저항, 미증시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봐서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그 뒤로 5일째 폭락장을 연출하며 보유 중이신 종목이 있으신 분들이 큰 하락과 계좌 손실을 보셨을 겁니다. 물론 결과론적입니다. 인정합니다. 이 동그라미 부분에서 5일선 이탈했다고 무조건 하락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결과론적으로 하락이 온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하락의 시초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시초가 될 수 있으니 조금 내려갈지 많이 내려갈지는 그것은 잘 모르겠고 내려갈 확률이 생겼으니 원칙적으로 현금 비중을 늘리는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이 5일선을 이탈했다가 다시 바로 회복하고 추가로 지수가 계속 상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 상승장에서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죠.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원칙을 깨뜨리게 만듭니다. 이전에는 이탈했다가 바로 올라갔는데 이번에도 올라가겠지. 이러한 원칙을 깨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휩소, 즉 페이크입니다. 이런 휩소를 한두 번 보게 되면 원칙을 깨뜨리게 됩니다. 설마 하는 마음과 마이너스 5% 손절이 아까운 것이 이 원칙을 깨뜨리고 결과론적으로 지수 하락 추세를 타버리면 부대원을 전멸시키는 무능한 지휘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1차 방어선을 치고 1차 방어선이 뚫리면 적의 공격이 강하니 우선 후퇴를 해서 전열을 가다듬고 적이 방심을 할 때 공격을 하는 판단을 하는 유능한 지휘관이 되셔야 합니다. 적이 5일선 이탈을 할 때 후퇴할 것을 제안을 드렸었고 부대원 몇 명이 손실을 보고 애써 만든 방어선이 아깝지만 적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기에 우선은 그 손실을 떠안고 후퇴를 해서 훗날을 도모를 하는 것이 부대원 10명 잃을 것 100명을 잃게 만드는 행동을 보게 되면 안 됩니다. 후퇴를 빨리 하고 현금화가 이루어진 분은 오늘같이 오전에 크게 밀리고 오후에 반등할 때 매매도 해볼 수 있고 단기 하락 추세가 끝나고 다시 상승 추세로 변하면 공경할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후퇴를 제때 하지 못하면 반등을 이용한 매매도 할 수 없고 지수가 다시 상승할 때 기존에 물린 종목으로 인해 수익을 볼 수도 없습니다. 똑같은 종목을 매매해도 전략에 따라서 누구는 손실, 누구는 수익인 것입니다. 신의 기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승률 100%의 기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손실을 줄이는 행동과 사야 될 때 사는 행동이 성공과 실패를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등한시하고 종목에만 집중되어 있지만 이 계좌 운용이라는 것이 성공의 핵심의 축입니다. 지금 현금화가 이루어진 분의 지수 하락기 교과서 행동은 좋은 종목을 5종목에서 10종목 정도 추리는 공부의 시간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실적이 좋거나 앞으로 주목될 섹터나 테마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중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차트의 기본을 활용해서 괜찮은 위치에 있는 종목을 관심 종목에 5종목에서 10종목 정도 잘 추려 놓으시고 지수가 하락을 마치고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초기에 지수 5일 돌파라든지 20일 돌파라든지 미증시도 돌아서는 것 등을 확인을 하고 판단이 잘 되지 않는 분들은 매주 금요일 올려드리는 관심 종목 영상에서 지수 언급을 참고를 하시거나 네이버 스터디 카페에 오시면 텔레그램 채팅방 주소가 있는데 거기 입장하시면 이 채팅방에서 참고나 힌트 정도 얻어갈 수 있는 멘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판단으로 상승 추세 전환 가능성이 생겼을 때 추려놓은 관심 종목 중 차트가 가장 괜찮은 것으로 본인 계좌 운용 원칙에 따른 세 종목이라든지 5종목이라든지 본인이 정한 원칙의 수를 지켜서 매수, 즉 공격에 들어가시면 수익을 볼 확률이 매우 큽니다. 공격에 들어갔지만
다시 반격이 강하다. 다시 그 다음을 도모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좌 전략을 민첩하게 지수 중심으로 운영하시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식 투자 성공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현금화가 되지 않은 분은 종목별로 지지 저항과 장기적인 추세가 무너졌는지 안 무너졌는지 판단을 냉정하게 하셔야 됩니다. 비중이 조금 남으신 분은 바닥을 함부로 예측해서 물타기 하지 마시고 여러 판단으로 지수 상승 추세의 가능성이 생겼을 때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추는 행동을 하시면 됩니다. 현금 비중이 아예 없으신 분은 안타깝지만 이제 와서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그 행동을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적이 좋은지 주목받을 수 있는 업종이나 섹터인지 이것을 공부를 하시고, 그렇지 않고 차트도 무너졌다 판단되면 기회비용을 위해 조금씩 반등할 때 저항마다 파는 행동 등으로 정리도 일부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의 경험이나 지식이 적을수록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는 넘어지기 일쑤고 상처도 나고 힘들기만 합니다. 하지만 자전거 타는 법을 숙달을 하면 자전거 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심지어 10년이 지나도 몸이 기억을 합니다. 다른 영상의 말과 오는 영상의 말, 그리고 앞으로 계속될 영상의 말을 잘 들어보시고 들리는 귀가 점점 많아지시고 깨닫는 바가 있고 이것을 실천해서 정립을 하게 되면 자전거 타기처럼 어렵지 않게 수익을 낼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드리는 말 이제 이해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천천히 가고 소액으로 연습을 하고 공부를 하라고 부탁드렸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꼭 읽고 난 뒤에 소액으로 연습할 걸, 천천히 공부할 걸 하고 후회를 합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기술 한두 개 배웠다고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없습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천천히 꾸준히 준비를 하시면 자전거 타기처럼 어렵지 않게 돈 버는 노하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멘탈 다시 잡고 고수 마인드로 다시 공격을 준비합시다. 승리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영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